마음까지 맛있는 밥상을 만든다. 항상 완벽한 요리를 선보이는 테이블 위의 디렉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정신우.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또 이제 몸이 알아서 오늘은 뭘 먹고 싶다고 알려주게 되지만, 보통 이렇게 시장을 나가 보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 외에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런 게 생기시면 저는 즉석에서 그때그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원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나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집이 인류 레스토랑.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요리로 가족들에게 솜씨를 뽐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이번 한 주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맞이 밥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정신우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을맞이 밥상 어떤 재료로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네, 또 가을 밥상의 또 대표적인 게 보약이라고 하면 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고기와 무와 나물이 들어간 소고기 무 나물 비빔밥과 그리고 무 생채 준비했습니다. 딱 지금만 햇살 나와가지고 맛있을 때죠. 자, 소고기 무 나물 비빔밥 그리고 무생채입니다. 재료부터 알아보죠. 소고기, 무, 취나물까지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소고기 무나물 비빔밥과 보약과도 안 바꾼다는 가을무를 새콤달콤하게 묻혀 입맛 돋우는 무생채.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소고기 무나물 비빔밥 재료는 불린 보리쌀, 무, 다진 소고기, 불린 취나물, 다시마 우린물, 들기름. 밑간 재료는 다진 마늘, 들기름, 소금, 후춧가루, 깨소금. 양념장 재료는 부추, 간장, 고춧가루, 맛술, 들기름, 통깨가 필요하고요. 무생채 재료는 무, 미나리, 쪽파, 고운 고춧가루, 통깨. 양념 재료는 새우젓 국물, 설탕, 다진 마늘, 생강즙, 식초, 고운 고춧가루, 통깨, 다진 파,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무나물 비빔밥과 무생채. 재료 준비 끝! 저도 어릴 땐 나물 정말 안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은 나물. 맞습니다. 옛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물 먹는 곰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물 먹는 곰. 네, 정말 나물이 봄에는 생채로 이렇게 신선한 나물을 많이 드시지만 또 가을이 되면 오늘 또 쓸 취나물도요. 봄에 딴 나물을 말려가지고 가을에 이제 말린 나물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준비한 이 취나물. 네, 취나물을 지금 제가 찬물에 담가놨는데요. 그러니까 찬물에 구입하셔가지고 하루 정도 푹 담가 놓으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쓴맛도 빠지고 또 지저분한 먼지 같은 것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불려놓으셨죠? 저는 지금 하루 정도,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려놓으시면 되고요. 중간에 딱 한 번 정도만 물을 갈아주시면 돼요. 또 너무 많이 물을 갈아주셔도 그 나물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향미가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걸 그래서 불려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물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게 또 오늘 무하고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고기는 다진 소고기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진 소고기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무, 가을무 또 역시 그냥 무밥만 먹어도 이제 몸져 누웠던 어르신께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신다고 하는데 여기가 정말 가을무가 좋죠. 가을무 정말 소화 효소도 풍부해서 뭐 회복기 환자나 또 젊으신 분들에게도 되게 좋고요. 디아스타제. 맞습니다.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또 이제 좀 건강함을 위해서 많이 찾게 되시는 재료가 대표적인 가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렇습니다. 보리쌀? 네, 보리쌀입니다. 그냥 뭐 맵쌀이나 흰쌀로 하셔도 좋겠지만 보리쌀이 또 지금 이 나물과 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궁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수한 풍미를 느끼시라고 보리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건강식이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볼 드릴까요? 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불린 나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약간 길이가 있어요. 지금 길이가 있어서 나중에 드실 때 또 너무 길면은 그러니까 그냥 불려놨던 것을 한 3번 정도로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잘라서 준비해 준 다음에 여기다 넣고 자 이제 조물조물 묻혀볼까요? 네, 묻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간 재료가.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나물에는 항상 들기름을 사용합니다. 나물은 들기름. 네, 고소한 풍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들기름 넣으시고 네. 여기는 약간의 후추만 넣겠습니다. 아, 네. 소금도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밥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네, 네.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밥에 들어갈 거니까. 네, 밥에 사용할 거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 소고기도 버무려야 되니까 볼도 그럴까요? 해주세요. 시나몬이 이렇게 됐고요. 네, 이번에는 소고기 양념 할게요. 소고기 양념. 소고기 양념도 네. 이제 너무 간이 세지지 않도록 네. 네, 지금 저쪽에 제가 이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이것도 베이스는 그냥 깔끔하게 소금 좀 넣으시고 소금. 또 마찬가지로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다음에 깨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고기 양념처럼 하시면 너무 맛이 세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밥에 다 그 맛이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자체에 슴슴할 정도로만 소금 간으로만 간을 맞춰주시는 게 간장하지 말고. 네, 깔끔하니 네. 더 좋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주셔서 들기름이었죠, 마지막에? 네, 들기름도 마찬가지로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역시 밑간을 이렇게. 네, 밑간 해주셔서 그러니까 밥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약간 슴슴하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무는 뭐 우리가 보통 무나물하는 것처럼 양념을 해주셔도 좋지만 이 네. 자체에 지금 다른 부가재들이 다 양념이 되어 있고 네. 무가 갖고 있는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는 별도로 양념하지 않겠습니다. 아, 대신 그럴까요? 네. 쌀은 네. 제가 지금 물에 불려왔거든요. 쌀을요. 네. 어. 지금 이거 좀 네, 불려놓은 불려온 겁니다. 거잖아요. 제가 네, 불려서 제가 냉장고에 지금 놔뒀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집에서 바로 지으실 때는 그냥 생쌀을 사용하실 때는 물을 좀 더 넉넉하게 잡으셔야겠지만 그냥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보리쌀을 이용하실 때는 좀 불려두었던 쌀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어느 정도 불리셨나요? 이거 지금 제가 한 30분 이상 불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물기를 이럴 때는 그럼 밥물을 좀 덜 잡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무에서도 수분이 나오고요. 나오니까. 나물에서도 수분이 나오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밥물은? 밥물은 다시물. 다신물. 아,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맹물로 그냥 식용수로 지으셔도 되겠지만 네. 다시물을 사용하시면 이 재료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맛과 향기를 잃지 않게끔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물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재료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거 그냥 안 치면 되나요? 네, 안 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양념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무슨 양념장이에요? 자, 이제 비빔밥이니까 나중에 아, 네, 양념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양념장. 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조선부추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추를 준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추는 한 4분의 1단 정도 하셔서 아주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나머지 재료들을 한 군데에 모아 주시겠어요? 요거에다가 지금 같이 모아 주시면 제가 넣어도 될까요? 네,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뭐. 자, 이거 간장이고요. 간장 넣고요. 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맛술 좀 넣어주시고,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통깨. 네, 요거는 네, 제가 좋아하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같이 들기름. 넣어주셔서 이렇게 다진 파하고 같이 준비를 해주셨다가 네, 부추죠. 다진 부추 같이 영양부추 같이 준비해 주셔서 같이 넣어서 이대로 두셨다가 드시기 직전에 한번 섞어서 같이 드시면 돼요. 이 부추의 향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자, 오늘 찍어 먹을 양념장까지 만들어봤습니다. 네. 완벽한데요, 오늘? 네, 그럼 이제 바로 밥물을 한번 앉혀볼까요? 볼까요? 네. 맨 먼저 맨 밥쌀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보리쌀부터. 자, 제가 오늘은 뚝배기를 줄 어? 건데요. 네. 묻혔네? 네, 맞습니다. 좀 이제 밥쌀과 이 같이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지금 참기름을 살짝 뚝배기 안에 발라놨습니다. 밑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들러붙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뚝배기나 돌솥에 하시면 이렇게 누룽지 같이 잘 붓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만약에 전기 밥솥에서 지으시면 그냥 일반 치사 버튼 누르시고 그냥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네, 지나시면 바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오늘 돌솥으로 한번. 오늘은 이제 뚝배기로. 뚝배기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뭐 그다음 물 켠켜이 해도 되지만 제가 지금 보시면 저는 이걸 좀 3등분해서 나눠서 넣을게요. 그러니까 무는 가운데 그리고 고기는 맨편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나중에 비빔밥이니까 다 섞어 드셔도 되지만 나중에 이렇게 부분을 지어서 딱 담아서 밥을 하시면 나중에 건져내시면 무는 무밥대로 또 나물은 나물밥대로 또 건져서 또 맛을 각각의 맛을 또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 아예. 수나물은 이쪽으로. 그렇죠, 넣고. 그렇죠. 뭐 그래서 고기는? 무나물은 무나물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그대로 안 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데요. 이게 이 자체가 되게 영양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나는 좀 가을 햇밤이나 대추 같은 거 더 넣어서 진짜 막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물 주세요. 다시물. 다시물 놨던 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물은 보통 이 쌀량과 1:1 정도로 자작하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뚝배기 밥이나 돌솥밥은 그 안에 수분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자체의 나물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갖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너무 물을 원래 밥물 잡듯이 하지 마시고요. 자작이 아니라 거의 밑에 깔렸어요. 그렇죠. 그냥. 쌀과 예. 1:1 정도가 될 쌀과 정도로만 1:1. 이 정도만 해주시고 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맛있게 익혀야 되니까요. 네, 불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그 사이에 네. 또 이제 이 맛있는 밥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찬을 하나 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무생채, 무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네. 무생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 지금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무 많이 쓰는구나. 무가 왜냐면 가을 무를 네. 안 쓰면 바보입니다. 이게 정말 천연소화제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무가 안 들어간 요리가 거의 없다고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식약청이 네. 권고한 매일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야채가 네, 무랍니다. 맞습니다. 역시 소홍 씨. 저 이거 숨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저 괜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생채는 그냥 칼로 썰어 드셔도 되는데요. 네. 기왕이면 생채는 같은 굵기에 같은 입자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채칼로 이 무를 손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처럼 채칼에 맞춰서 무를 손질하시면 똑같은 굵기에 무가 썰어지기 때문에 이 무를 써시는 게 같은 입자가 되기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칼을 이용해서 무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이래야 생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그렇죠. 하게 예쁘게 그렇죠. 그렇죠. 모양도 곱고 입자도 두께도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볼까요? 저 이 정도 이렇게 벌써 지금 너무 예쁘게 네. 나왔는데요. 주세요. 네, 반 드릴게요. 요거 이거 마찬가지로 좀 채 썰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쭉 놓으시고 채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되도록 얇게? 네, 맞습니다. 생채니까요. 좀 얇게 써셔서 정말 가는 소면 먹는 것처럼 즐기시는 것도 또 특별한 식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얇게 계속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무 자체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놓은 상태에서도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채반이나 아니면 체이 같은 데 갖다 버리셔가지고 꾸덕하게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해주신 것도 좋습니다. 보통 생채 만드실 때 되게 고생하시는 이유가 너무 수분이 많이 빠져